사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음식이 이렇게 맛있게 익을 때 나는 소리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니까 이렇게 밖에서 막 끝나고 집으로 막 뛰어들어오면서 가방을 막 집어 던지고 옷을 벗어 던지면서 엄마 오늘은 뭐야? 오늘은 뭘 준비했어?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뭔가 기대감과 설레임을 갖고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기대감과 설레임을 줄 수 있는 좋은 교구와 책을 발굴해서 보급을 하자는 의미로 시즐 에듀라고 하는 상호를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1시간인데 1시간 동안 어떤 교육이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 이런 상품이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편안하게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사장님께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리면서 아쉽게도 실물로는 준비를 못했고 사진으로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미코는 총 50종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5만원짜리로 이렇게 둘러싸다 보니까 금액으로는 한 250만원이 좀 넘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희 상품이 정말 잘 돼서 대박이 나서 여기 계신 사장님들께 실물로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울장이라고 하는 창작 동화와 그다음 제가 물음표로 표기를 했는데 저희가 코딩이라고 하는 상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각점포 창작 그림책 울장이라고 하는 창작 동화입니다. 이 울장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은 제 아내가 저희 아이들을 부르는 애칭 중에 하나 있어요. 울장. 우리 아이 짱이 되는 동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자라면서 어떤 자신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불어넣기 위해서 제 아내는 아이들한테 울장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출판사에서 단행본 출판사인데 단행본 출판사가 전집을 만들면서 이름을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울장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게 이제 받아들여져가지고 지금 울장이라고 하는 동어를 쓰고 있습니다. 울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총 50권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제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드릴 거고요. 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저보다는 여기 앉아 계신 사장님들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사실은 책에 대한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책을 읽어야 되는 어떤 이유와 시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잠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요즘에 핫한 인물 사진을 2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인물입니다. 자, 잘 아시는 인물이시죠? 요즘에 그 매스컴을 통해서 자주 등장하는 김정은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네.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로서 지금 30대 정도밖에 안 되어 있죠. 두 번째는 트럼프입니다. 미국 대통령이죠. 전 세계를 드러나 나라 하는 두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을 여러 가지 의미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두 사람이 아닌가 합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 두 사람은 상당히 건강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두 사람을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이 두 사람한테 공통적인 약간의 질병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질병이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 형을, 자기 고모부를, 주위에 자기에게 도움을 줬었던 많은 사람들을, 트럼프는 회의를 하다가도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장관을 그 자리에서 쫓아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부분들은 매번 분노를 한다라고 해서 분노 조절 장애라고 부르지는 않죠. 어느 날 분노가 왔을 때 그거를 제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사실은 어른이 됐을 때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랍니다. 사실 어린 시절에 갇혀져 있었던 것들이, 숨겨져 있었던 것들이 조금씩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어린 시절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아이를 가지고 제가 예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주인공은 4세 남자아이예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에 등장을 했었던 주인공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편집을 했고요. 이 아이가 보이는 여러 가지 면이 분노 조절 장애의 일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분노 조절 장애는, 아까 분노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처음부터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 내면에는 불안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불안함이 잘못 표현이 되면서 이렇게 분노로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좀 더 진행이 되면 어린 시절에는 틱장애로 연결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틱장애는 3세부터 5세 때 이제 처음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 틱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어느 날 검사를 해보니까 혈액균이 지나갔어요 라고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게 지나갈 수도 있고, 그게 잘못돼서 14세가 되었을 때 갑자기 틱장애가 심각해지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나중엔 성인까지도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네, 틱장애란 정확히 어떤 건가요? 근육이나 음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반복해서 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보통은 7세 전후에 시작이 되는데 평생 낫지 않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틱이란 게 후천적인 거겠네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그런 불안이라든지 스트레스에 취약한 그런 요인들, 이 두뇌의 어떤 그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외부적인 스트레스나 그런 환경들은 거기에 더해져서 틱이 생기기 쉬운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틱의 증상도 궁금합니다. 가장 흔한 거로는 이제 눈 깜빡이, 팔자에 힘을 주기도 하죠. 하거나 킁킁거리기도 하고요. ADHD, 주의력결핍 방해행동 장애죠. 불안장애, 이런 게 심해지는 경우. 틱장애는 지금 설명에서도 보셨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약간은 틱장애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진행 과정 속에서 부모님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이게 문제점으로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아이가 어느 날 이렇게 눈을 깜빡이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불안한 게 있는 거죠. 엄마나 아빠가 그걸 가지고 대화로서 불안한 요소를 찾아서 제거를 해주면 틱장애는 초반에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 왜 눈 깜빡여? 그러면 안 돼. 아이는 불안해하게 되죠. 그게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눈만 깜빡이던 아이가 나중에는 얼굴 전체를 찡그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대부분 이제 자가용을 운행을 하다 보시니까 그런 경우를 잘 못 보실 수도 있는데, 지하철을 타다 보면 아이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를 중얼중얼거리고 소리를 내고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틱장애는 근육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근육틱과 복합 근육틱이 있는 거죠. 복합 근육틱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거나 남의 행동을 끊임없이 쫓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음성틱입니다. 그래서 복합 음성틱을 보시면 남의 말을 자꾸 따라하거나 저속한 언어나 욕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아이가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접근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틱이라고 하는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7세를 전후해서 처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14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 증상이 커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14세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면 결국은 성인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셨던 분노 조절 장애나 틱장애를 일으키는 가장 큰 주범이 이 둘입니다. 왼쪽 위에 보시는 게 TV죠. 사실은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이 일을 하시면서 잠깐 편하기 위해서 아이를 TV 앞에 앉혀놓는 거죠. 아이는 TV 속에서 영상을 보면서 그 영상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아이가 보는 거는 애니메이션, 게임, 기타 등등만 보겠죠. 여기 계신 분들도 TV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제 주말이 되면 간혹 아내와 같이 이렇게 드라마를 보게 되는데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멍하니
TV를 보다가 슬픈 내용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기쁜 내용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깔깔거리고 웃게 되고 이게 사실은 뇌에도 계속적인 악 영향을 미치는 거죠. TV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퀴즈나 다큐멘터리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뇌에 악영향을 주는 부분이 좀 덜 하다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 아래 보시면 스마트폰입니다. 저는 이 스마트폰, 패드라고 하는 부분은 인간이 만든 가장 훌륭한 문명의 일위라고 봅니다. 지금도 우리가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앞으로도 스마트폰이나 패드 없이는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나 패드가 아이들한테 접근이 되면서 아이들은 아직 뇌 속에 브레이크가 없지 않습니까?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엄마가 아빠가 약속을 하고 정해주지 않으면 브레이크 없이 계속 달려가게 되는 거죠.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만든 이 스마트폰이 어느 순간 우리 아이들한테 악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세요. 어떡해. 못 살아. 영서를 울리고 또 달래는 태블릿 PC. 영서는 사랑에 빠진 듯 울고 매달리며 태블릿 PC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28개월. 하지만 태블릿 PC에 있어선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을 정도로 능숙합니다. 어린이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애니메이션. 그런 거는 거의 다 삽입했다고 봐야죠. 전에 영서가 한번 다쳐가지고 병원에 장기간 좀 입원했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너무 이제 심심해하고 지루하니까 핸드폰을 줬었는데 그게 이제 시댁이었던 거죠. 그렇게 집착을 할 줄은 몰랐죠. 갓 돌이 지난 동생 오른쪽 윤소 상황과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동생이 더 문제인 거죠. 포기를 모르는 자매. 어떻게 해야 자매의 눈물을 그칠 수 자, 저 있을까요? 엄마가 이 두 자매의 싸움을 어떻게 말리는지 한번 보십시오. 엄마는 결국 엄마는 스마트폰이란 둘째에게 극약 처방을 하고 맙니다. 윤서에게 있어 태블릿 PC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건 스마트폰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창 호기심이 많을 나이. 스마트 기기의 화려한 화면에만 집중하는 영서와 윤서. 엄마의 걱정은 커져만 갑니다. 혹시 다른 관심사가 자, 제가 너무 많은 상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두 아이에게 그 스마트폰과 패드가 주어졌지 않습니까? 만약에 스마트폰이 하나가 더 있었다면 그 스마트폰은 누구한테 갔을까요? 엄마가 먼저 봤었겠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뭐 저부터도 반성을 해야 되겠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여기 혹시 메일이 오지 않았을까? 밤사이에 전화가 오지 않았을까? 체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거는 핑계일 뿐인 거죠. 죄송합니다. 화장실 갈 때도 가져가고 기타 등등. 제 아내 같은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가급적 안 보려고 하는데 편안한 시간이 되면 뭘 하고 있나 보면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거죠. 아까 지하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하철을 타다 보면 이 한 칸을 제가 쭉 다 본 적이 있어요. 한 5년 전, 6년 전만 하더라도 신문이나 책을 보는 분들이 한두 분들은 있었어요. 지금은 100%입니다. 100%다 스마트폰을 보는 거죠. 두 모녀가 앉아있어요. 너무 좋은 모녀. 좋아 보이는 모녀입니다. 그런데 그 두 모녀가 똑같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하하하, 호호호 웃고 있는 거죠. 자, 조금 전에 보셨던 이 자매, 이 두 아이들 손에 10년 전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책이 들려져 있었겠죠. 이제는 엄마가 잠깐 편하자고 줬었던 제어하지 않고 약속하지 않고 준 스마트폰을 가지고 아이는 엄마가 켜주지 않아도 돼요. 능숙하게 패드를 켜고 무엇을 하느냐? 게임을 하는 거죠. 성인들이 게임을 하는 건 물론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게임에 있어서는
전 세계에서 1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연령대의 아이들은 아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엄마가 약속을 통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교육을 해줘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폰을 이용하면 좌우 뇌 균형이 깨지는 것은 물론 심할 경우 발달 장애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인 ADHD 증상, 틱장애 등을 일으키는 스마트폰 증후군을 겪게 됩니다. 스마트폰 증후군은 특히 두 뇌가 다 발달하지 않은 유아와 청소년들이 주의해야 할 정도예요. 특히 스마트폰에 접근하기가 쉬워 오랜 시간 동안 게임을 하게 되는데요.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 뇌를 보면은 약물 중독자 뇌와 비슷한 뇌를 보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영상을 받아들이게 되면 푸드협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전두엽으로 넘겨서 정보를 처리하게 돼요. 하지만 게임같이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푸드협에서 바로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전두엽으로 발달시킬 기회를 주지 않게 되죠. 아이들이 게임을 오랫동안 하고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푸드협만 발달하고 전두엽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나 판단 집중력이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저 아이들한테 지금 현재 저 상태에서 이 책을 주어준다면 저 아이는 이 책을 누를 거예요. 자기가 누르면 화면이 넘어가리라 생각을 하겠죠. 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어른들이 만들어줘야 될 환경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게임만, 그 다음에 컴퓨터만 빠지게 되면 결국은 자기 혼자만의 세계에 빠지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악플러라고 하는, 왜냐면 악플러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안 져도 되거든요. 마음대로 비판하고 마음대로 이야기를 해도 누구 하나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인터넷상에서의 사실은 가장 나쁜 점 중에 하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스마트폰을 너무 과용하고 스마트폰에 너무 빠지게 되면 우리 자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알츠하이머, 치매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사실은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 지금 분노 조절 장애, 틱장애 이런 부분들, 스마트폰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우면서 가장 쉬운 방법이 있는 거죠. 바로 동화책인 거죠. 동화책이 우리 아이들한테 주는 영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기 계시는 사장님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그때를 놓치고 나서는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여기 계신 사장님들한테 뭐 스마트폰은 이렇게 해야 돼, TV는 이렇게 해야 돼. 약속을 하면 그 앞에서는 대답을 하겠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뒤돌아서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아이들은 아직 순수하죠. 0세부터 3세, 3세부터 6세. 이 시기에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6년만,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까지만 엄마가 혹시나 아이와 다투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에게 바르게 이야기를 하고 약속을 하고 진행을 한다면 사실은 아이는 달라지고 있을 겁니다. 자, 이 동화책 중에서도 중요한 건 저는 창작 동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국어학자들이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죠. 초등학교 1학년이 들어가기 전까지 1000권의 창작 동화를 읽혀야 한다. 왜 그럴까요? 자, 어느 부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나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이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의 이름이 수민이에요. 아빠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수민이는 나를 닮아서 너무 똑똑한 것 같아. 엄마가 이야기를 하죠. 수민이는 나를 닮아서 너무 창의적인 것 같아.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아이는 본 것만을 가지고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는 체험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을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아이는 어렸을 때 여행도 다니고 제주도도 다니고 유럽도 다녔는데 하나도 기억을 못해. 너는 결혼하면 절대로 애들 어렸을 때는 여행을 데리고 다니지 마. 잘못된 거죠. 어른들은 눈으로 보고 눈으로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이는 온몸으로 기억하는 거죠. 우리는 오감이 있지만 아이들은 육감이 있지 않습니까? 온몸 감각이라고 하는 감각이 있기 때문에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특히 0세부터 3세까지는 아이들이 대처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흡수하는 거죠.
그 아이가 비록 말로서는 그 기억을 이야기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이 아이가 성장을 하고 발달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부분에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1000번의 창작을 일으켜야 된다고 하는 건 우리가 그 시간 동안에 이 아이를 데리고 전 세계를 다 여행하고 다 경험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갖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창작 동화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다양한 창작 동화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드린 울장이라고 하는 동화입니다. 우리 집에 창작 동화 너무 많아요. 울장 동화는 없는 거죠. 울장 동화를 만들면서 글 작가가 고민해서 만든 부분들은 아직 우리 아이들에게 접근을 한 번도 못하는 거죠. 제가 국어학자들이 1000권의 창작을 읽혀야 된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0권 안에 우리 50권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제 욕심일까요? 자,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생활창작 동화고요. 국내에서 제작을 하면서 기획사를 통해서 다양한 그림품을 이 안에 넣었습니다. 다양한 스토리를 넣으면서 스토리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점은 긍정입니다.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제가 미술이나 음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넣었어요.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접근을 하면서 이 미술이라고 하는 부분과 음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요소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 색상입니다. 영도와 채도라고 하는 부분이죠. 영도하고 채도가 왜 중요하냐? 이 연령대에 이 아이가 어떤 색상을 접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3세부터 6세까지. 같은 빨간색도 어떤 빨간색을 접하느냐에 따라서 괴팍하고 고집스러운 아이가 될 수가 있고 명랑하고 쾌활한 아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영도와 채도가 6도 이상은 돼야지 제대로 된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도와 채도 6도에서 1도만 낮추지 않습니까? 우리 눈으로는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제작 단가는 절반 이하로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철수한 그 출판사들이 홈쇼핑에서 수십 건, 90건, 100건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영도와 채도를 조금씩 낮추는 거예요.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봐야 될 책에 장난을 치는 겁니다. 판형을 조금씩 줄이는 거죠. 하드카바로 했었던 걸 소프트카바로 바꾸는 거죠. 그게 제대로 된 책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자, 생각점프 창작 그림책 울장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0권으로 구성을 하면서 긍정이라고 하는 마인드를 아이들이 느낄 수 있게끔 최대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편안하고 재밌게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기계음이거든요. 근데 기계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은 잘 못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지금 이제 4학년, 5학년이거든요. 근데 어릴 때는 제가 반드시 했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제 목소리로 읽어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장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는 아빠의 목소리거든요. 두 번째가 엄마의 목소리입니다. 근데 이제 워낙 우리 어머님들이 바쁘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세이펜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어머님들이 세이펜을 워낙 좋아하시다 보니까 울장도 세이펜을 다 입혔습니다. 그래서 세이펜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울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치시면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50권 중에서 좋아하는 책 중에 한 권입니다. 공주의 결혼. 사실은 내용은 사실 좀 유치합니다. 자, 그 임금님이 공주의 신랑을 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사자는 나는 용감하기 때문에 모든 동물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이 있어. 독수리는 그 누구보다도 높이 날 수 있어. 상어는 바다를, 그리고 얼룩말은 달리기를 다 잘할 수 있다라고 뽐냅니다. 그때 청년이 등장을 하죠. 임금님이 묻습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네가 가장 잘하는 게 무엇이냐? 청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공주님과 함께 언제라도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출 수 있습니다. 공주는 청년을 선택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는 거죠. 어른의 시각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유치한 내용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재미를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부분들이 아이들한테 분명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 친구는 너무 커.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몸짓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빨리 성장하는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가. 코끼리가 사실은 다른 친구들보다 덩치가 너무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친구들한테 실수를 하는 거죠. 사건, 사고가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는 자기의 커다란 덩치를 가지고 친구들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는 거죠. 그리고 책이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한테 흥미와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플랩과 그 다음에 타공과 기타 등등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재밌게 그 다음에 무엇이 등장할까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확인해보고 할 수 있게끔 80%가 저희가 플랩이나 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보시면 뒤에 말미에 아래쪽을 보시면 팁이 들어가 있어요. 책을 엄마가 일방적으로, 아이가 일방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엄마와 아이가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팁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네가 코끼리였다면, 네가 친구들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니? 한 번쯤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자, 혼자 서로 잘해요. 제가 색감이 좋아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토끼 친구가 그리고 화장실도 혼자서, 기타 등등도 혼자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곧 겨울이어서 제가 또 한번 넣어봤습니다. 벌거벗은 산타할아버지. 그래서 그림풍이나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선들을 보시면 선이 날카로운 선이나 직선보다는 어느 정도의 곡선 위주로의 그림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드럽게. 그리고 맨 뒤에는 이렇게 한 페이지를 할애합니다. 전체적인 내용들을 그림으로 쭉 보면서 재미있는 것은 여기는 세이텐을 냈을 때 영어로 전체적인 내용들을 쭉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교육부 장관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어떤 정책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